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강릉 원주대학교 치과대학 분석 콘텐츠를 진행했던 것에 이어 오늘은 전국 11개 치과대학 중 마지막으로 조선대학교의 치과대학에 대해 분석하며 전국 치과대학 분석 콘텐츠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유튜브 상에서는 이 팀장이 강릉 원주대학교 치과대학 분석 콘텐츠를 마지막 콘텐츠라고 언급하였는데 2025학년도 전형계획 업로드 및 2024학년도 입시 결과 취합 일정이 조금 변동됨에 따라 타임라인이 변동되어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분석 콘텐츠가 마무리 콘텐츠가 되었으니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입시적 관점에서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은 2025학년도 입시에 들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꽤 강화한 모습이니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콘텐츠를 통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변동 사항 및 지난 입결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전국에서 호남권의 치과대학이 가장 많은데 이전에 분석했던 전남대학교 치과대학은 경조직 질환, 오늘 분석할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은 연조직 질환이라는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으며 오늘 콘텐츠의 마지막에서 호남권 치과대학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해 비교하는 자료를 정리했으니 치과대학 지망 수험생들께서는 오늘의 콘텐츠 및 지난 치과대학 분석 콘텐츠들을 모두 꼼꼼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2025학년도, 2024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조선대학교 치의학과 정원 내 수시 정시 전형 모집 인원 증감 및 전형 구성 비교 자료입니다.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은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메인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방법은 2025학년도에 들어 교과 90%, 출결 10%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교과 100%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는데 원래도 출결의 영향은 사실상 크지 않았습니다. 대신 2025학년도에는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전체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강화되었다는 것이 입결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 전망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경우 일단 모든 전형에서 수학 필수 포함 조건이 붙었습니다. 기존에는 국어, 영어, 그리고 과탐 상위 한 과목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는 선택지도 가능했는데 2025학년도부터는 미적분 또는 기하 과목의 성적을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니 다소 부담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등급합 조건만 따져보아도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및 학생부 종합 면접 전형은 3합 6에서 3합 5로 학생부 교과 지역 기획 균형 전형은 3합 7에서 3합 5로 등급합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수학 필수 포함 조건에 등급합 조건까지 강화되었으니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과의 2024학년도, 2023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조선대학교 치의학과는 2024학년도 기준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에서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 성적 1.17등급, 50%컷 성적 1.18등급, 70%컷 성적 1.19등급,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 성적 1.26등급, 50%컷 성적 1.29등급, 70%컷 성적 1.34등급, 학생부 종합 면접 전형에서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 성적 1.3등급, 50%컷 성적 1.33등급, 70%컷 성적 1.34등급이 입결을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입결이 상당히 높은 모습이며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에서 교과 활동을 진로 역량보다 더 많이 평가하는 만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내신 컷이 꽤 높은 편입니다. 물론 진로 역량을 덜 본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원군들이 성적이 대부분 높아서 내신 컷이 높게 잡히는 것이고 면접평가에서는 인적성만 평가하고 있어서 이 고 내신 지원군들끼리는 촘촘한 고내신 라인에서 거의 인적성만을 토대로 겨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2025학년도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입시에서는 호남권 소재 고등학교 출신 수험생들 중 내신이 준수하고 수능에도 자신이 있는 학생들에게 더욱 기회가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치과대학 내부 전형 변화만 봐도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선발 인원이 2명 늘어났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강화되어서 입결이 살짝 내려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부 종합 면접 전형은 선발 인원도 6명으로 적은 데다 전국의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이라 2023학년도 당시에는 충원 인원이 돌지 않을 정도로 치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률에 영향을 줄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되지만 당해 수능의 난이도나 충원 인원이 도는 상황에 따라 입결이 그대로일 수도 어느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난해보다는 등급합 조건이 1등급 올라갔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자신이 있다면 고려해보셔도 괜찮은 전형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이 기초의과학연구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참여한 구강연조직 질환 극복 융복합 연구센터를 연결 다리로 하여 치과대학 비교과에 도움이 될 만한 치의학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연조직 질환 극복 융복합 연구센터는 매우 최근인 2023년 MRC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3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연구센터는 노화 또는 전신대사 질환에 의해 생긴 구강연조직 질환의 원인을 규명하여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하고 손상된 구강연조직의 재생 치료 메커니즘에 대한 분자 생물학적 기전을 학제간 융복합 연구로 연구하며 재생 치료 수단으로 신기능성 생체 소재 및 저온 플라즈마 치료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 조직을 3그룹으로 나누어 1그룹은 구강연조직 재생 방법 및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하고 2그룹은 전신질환과 구강연조직 질환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재생 후보물질을 도출하며 3그룹은 구강연조직 질환을 극복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치료 방법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3년 11월에는 MRC 연구가 시작된 지 4개월 만에 키토산을 나노 크기의 약물로 만들어서 구강연조직 세포의 염증을 표적하도록 하는 연구, 기존의 고속 레이저 방식과 정밀 레이저 방식의 장점을 융합해서 새로운 방식의 고속 정밀 레이저 장비를 자체 제작하여 세포 반응을 제어하도록 하는 연구 실적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신생연구센터여서 연구센터 홈페이지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다거나 추가적인 연구 실적이 보도되지는 않아서 해당 연구센터는 구강연조직 질환에 포커스를 두고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구강연조직 질환 및 그 극복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지원 시 적합성이 높을 수 있다는 점 정도를 짚으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치의학 전문대학원 분석 콘텐츠에서 전남대학교 치의학 전문대학원 경조직 바이오 인터페이스 연구센터 사업을 소개해드리며 구강 경조직 질환에 대해서는 다루었었는데, 그렇다면 구강 연조직 질환은 무엇인지 생소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구강 연조직 질환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조직은 부드러운 조직이기 때문에 두 개 아간면 영역에서 연조직은 피부, 볼, 구강 점막, 혀, 잇몸 등에 해당하며 구강 연조직 질환에서 구강 연조직은 보통 구강 점막을 일컫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강 연조직 질환이 예시를 들자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구강 연조직 질환은 구내염으로 많이 알려진 아프타성 구내염입니다. 경계가 뚜렷하고 작은 둥근 모양의 궤양이 구강 점막에 생기는 질환이며,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입에 염증이 나본 학생들이라면 어떤 질환인지 바로 이해하실 것입니다. 원인은 확실하지 않으나 외상, 스트레스, 호르몬 이상, 바이러스 및 미생물 감염, 국소 알레르기부터 시작해서 자가 면역 질환 중 하나인 베체트병, 소화기 질환과 같은 전신 질환도 구내염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2주 정도면 낫고 국소 스테로이드제 또는 알보치를 바르면 호전되는 편입니다. 두 번째는 단순 포진입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환으로 1형과 2형으로 나뉘는데, 1형은 주로 입술, 입 주변, 구강 인후의 물집을 형성합니다. 입술이 직접 접촉뿐 아니라 수건을 같이 쓰는 등의 접촉으로도 전염될 수 있으며, 수포가 생겨 아프타성 구내염과는 다른 특징적인 모양을 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흔한 바이러스로 아프타성 구내염과 같이 최대 2주 내로 자연 치유가 되지만,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다 보니 두통이나 열, 근육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 체내에 들어오면 수포가 없어지더라도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잠복한 바이러스들이 활성화되면서 다시 물집을 만듭니다. 이 두 가지 정도가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구강 연조직 질환이며, 또 구강 연조직 질환 및 치과대학에 관심이 있으신 수험생들께서 눈여겨볼 만한 구강 연조직 질환은 바로 구강암입니다. 구강암은 국내 암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치명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치료 이후에도 후유증이 많이 남는 암입니다. 구강암이 대부분은 편평상피세포암에 해당하며 그 외에도 선양낭성암, 점액표피양암, 선암 등이 있습니다. 여러 암과 마찬가지로 구강암 역시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환경, 생활, 행동, 유전적 요인과 관련이 있을 것이 지목되고 있으며, 역시나 조기 발견 및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구강 연조직 질환 중 구강 전환 병소로 구강 백반증 및 구강 편평태선 등이 있는데, 구강 전환 병소는 정상적인 구강 조직보다 구강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명백하게 높은 형태학적으로 변화된 조직으로, 해당 질환이 있을 시 더욱 꾸준한 추적 관찰 및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구강 백반증은 구강 점막에 각화된 백색 병변이 생기는 것으로 통증이 없으나 구강암 악화 가능성이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구강 칸디다증, 구강 자결감 증후군, 구강 건조증 등은 관심이 있으신 수험생들께서 직접 탐구해 보시기를 추천해드리며, 단순 포진 및 구강 칸디다증 외의 구강 연조직 질환들의 경우 원인이 규명된 경우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강 연조직 질환 극복 융복감 연구센터에서도 전신 질환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식으로 다방면으로 구강 연조직 질환이 원인이나 기전을 탐구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흔한 아프타성 구내염부터 시작해서 수유기 유아 및 노인들에게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구강 칸디다증이 원인 및 치료에 관심이 있다면, 또는 치명률이 높은 구강암과 상관관계가 높은 여러 질환을 파악하거나 구강암을 조기 발견하는 방법을 탐구하고 싶다면 구강 연조직 질환을 메인으로 비교과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시족과 및 구강학 안면외과와의 치료가 병행될 수 있는데, 구강 연조직 질환은 보통 주로 구강내과의 영역입니다. 현재 구강 점막 질환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연고나 고형제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 구강 내 미생물 및 타액, 외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고 혀의 움직임 및 침으로 인해 약물이 오래 유지되기도 어려워서 구강 점막에 효과적으로 흡수될 만한 약물을 개발하기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따라서 이 팀장이 생각했을 때 구강 연조직 질환 극복 융복합 연구센터에서 구강 연조직 재생을 연구하는 방향성에 주로 외상 및 구강 연조직 질환, 노화 등으로 인해 구강 점막에 손상이 발생했을 시 구강 점막 조직 재생에 활용할 수 있는 생체 재료를 개발하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꼭 구강 점막 질환 자체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구강 점막을 통해 약물을 수송하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하는 것이겠죠.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연구센터에서 주로 다루는 연구 분야와는 다소 다른 듯하지만, 오늘 구강암에 대해 이야기를 했으니 말씀해드리자면, 구강암 치료에서 연조직 재건도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는 주로 구강악 안면외과의 영역이며, 구강암의 경우 항암 및 표적 치료 효과가 좋지 않아서 암 조직을 절제하는 수술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렇지만 구강악 안면부는 여러 신경과 혈관이 상당히 복잡하게 분포해 있고, 자칫하면
다른 기관의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수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한들 사람의 경우에 해당하거나 근처 부위를 절제하며 혀의 일부 및 많은 부분을 수술적으로 제거할 시에 재건 성형이 미용적, 기능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주로 팔다리 조직을 떼어내 미세 현미경으로 모기 혈관과 접합하는 복잡한 작업을 거치며 이처럼 구강암은 수술 이후에도 경조직, 연조직이 재건 및 임플란트 식립 등의 재건이 필요한 까다로운 암이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11개 치과대학은 전국에 두루 퍼져 있는데 그중 지방권 치과대학을 따지면 경북에는 경북대학교, 경남에는 부산대학교, 강원에는 강릉원주대학교, 충청에는 단국대학교 이런 식으로 권역별 한 개씩의 치과대학이 위치해 있는 반면 호남권에는 무려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4개의 치과대학이 있습니다. 최근 메디컬 및 지방 소재 대학들이 지역인재 전형 확대 추세와 함께 생각했을 때 호남권 학생들은 지역인재 전형으로 치과대학에 지원하기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호남권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치과대학 전형이 다양한 만큼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4개 치과대학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비교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에서 미-기로 표시된 칸은 수학 영역에서 미적분, 기하를 필수 응시해야 한다는 뜻이며 탐구에서 과탐으로 표시된 칸은 탐구 영역에서 과학 탐구를 필수 응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선 호남권 치과대학들은 모두 탐구 영역에서는 과학 탐구를 필수로 응시해야 하며 수학 영역의 등급을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시 필수로 포함해야 합니다. 원광대학교를 제외한 치과대학들의 경우 수학 영역에서도 미적분, 기하를 필수 응시해야 하기도 합니다. 삼합 6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치과대학이 가장 많으며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학생부교과 지역기회균형 전형 및 학생부교과 사회배려 대상자의 경우 삼합 7까지도 내려갑니다. 오늘 분석했던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수시모집 전형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합 5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가장 까다로운 대학이니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의해 입결선이 조금 낮아지는 것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학생부교과 일반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국수영탐 중 세계영역학 5등급이내 과탐 2과목 평균 수학 필수 포함으로 삼합 5에 미적분, 기하 및 과탐 필수 응시에 과탐 2과목 평균에 수학 필수 포함이라는 4가지 콤보이니 호남권 치과대학에 지원하실 전국의 수험생들께서는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학생부교과 일반 전형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꽤 까다롭다는 점에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조선대학교 치의대 진학을 지망하시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